자, 오늘은 조선의 성립과 변천 그 세 번째 이야기, 사림의 발달과 향촌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모두 펴주시고요. 자, 오늘 단원명, 사림의 성장과 향촌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이 숲으로 들어갔죠. 사림이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할 때, 그러니까 려말 선초, 고려말 조선 초 때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 설계자였죠. 조선의 설계자 기억하시죠? 재상권의 강화를 외쳤던 사람, 불시잡변을 써서 불교를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유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국가의 틀을 만들고자 했던 이 사람, 정도전. 그들의 후예가 이제 훈구파가 되고요.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 기억하십니까? 네, 정몽주, 선축교에서 이제 맞아 죽었던. 그래서 조선의 건국에 협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고려 내에서 좀 변화를 꾀해야지, 나라를 뒤바꾸는 거는, 나라를 다시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제 뒤집어 엎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게 온건파 세대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집권하지 못했고 낙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세력을 키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는데, 자,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들의 후예로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훈구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왕 이름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태정, 태세, 문단태, 예성, 연중, 임명선, 이거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세종의 뒤를 이어서 병약한 문종이 등장을 하죠.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문종이 되게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2년인가 밖에 못하고 단종이 이제 즉위하게 돼요. 그 어린 단종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뭔가 못마땅해 보여요. 자기가 능력도 훨씬 있는데 둘째라는 이유로 왕을 꿈꿔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유정난인데, 자,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그 영화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관상이라고 하시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러면서 이정재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했던, 그거 이제 배경이 됐던 건데, 자, 어쨌든 수양대군이 이렇게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세조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사람들, 공훈을 세운 옛 신하들을 이제 그들을 훈구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인지와 한명회 같은 이런 이제 그 협력했던 이제 대신들이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신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노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정체적으로는 왕실의 외척,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제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예종과 성종한테 자신의 두 딸들을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왕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뭐 지금의 여러분들 서울의 압구정이라는 그 정자, 뭐 압구정 땅이 이 사람들 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나중에는 심지어 왕권을 제약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반면 이 사림이라는 세력은 그 예종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이제 성종 때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 간단하게 보는 건 훈구파는 점점 세력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훈구파는 점점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는데, 살인파는 점점 강해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사회생해요. 약간 좀 좀비 같죠? 죽어도 죽지 않는.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이 살인파가 그럼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종의 뒤를 이은 이 성종. 근데 훈구 세력,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이기도 했지만, 근데 얘네가 너무 해도 심해. 왕한테 간섭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이 살림 세력을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이 온건파 사대부인 이 살림 세력들을 보니까 뭐야, 얘네는 지방에 머물면서 성리학 연구에 굉장히 힘을 쏟았어. 그리고 성리학을 바탕으로는 진짜 왕도 정치의 실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도덕도 있고 의리도 있는 애들이니까 왕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종 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그 김종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3사의 언론관, 언관, 3사 기억하시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언론기관,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3사에 주로 이제 중용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훈구의 독점, 비리 같은 것들을, 경제적 비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도전하는 자 사이에 드디어 정치적 대립이 점차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림 세력을 옹호했던 이 성종이 처음에 이제 삼사를 통해서 이들을 등판시켰는데, 근데 성종이 죽고 그리고 연산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훈구 세력은 4번의 화를 입게 되는데요. 이거 기억해두세요. 이 4번의 화를 사화라고 하는데 살림들이 화를 입게 돼요. 살림들이 화를 입게 되는데 뭐 이제 5대 사화라고도 하는데 사실 4대 사화까지만 우리는 기억해둡시다. 그냥 이렇게 일단 외워둬요. 무갑기을. 순서대로 10번만 해봅시다. 무갑기을, 무갑기을 이렇게 10번만 해보시는데, 자, 먼저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연산군이 즉위를 했는데 그 훈구 세력은 그 김종직, 이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조의제문, 조문한다, 의제를, 그러니까 의제가 누구냐면 그 초안지라고 아시나요? 초안지라고 해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었던 거, 그때 항우와 유방의 이제 일화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뭐 아는 것처럼 그 항우는 유방하고는 좀 다르게 유방이 이제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우의 조카가 이제 의제인데, 항우가 그 조카를 이제 몰아내고 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거를 조문하는 글을 써요.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이게 사초에다가 걸 쓰려 했는데, 이거는 야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걸 빗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연산군을 이제 자극을 해요. 자신의 이제 뿌린, 자신의 할아버지를 이제 욕하는 거 아니냐. 태정, 태세, 문단, 세, 예, 성, 연, 중, 임명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기억해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걸 빗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살림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살림 세력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화는 갑자년에 또 사화가 일어나요. 이거 뭐 무오년, 갑자년, 김유년 요거예요. 그냥 해당 연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번에 이제 갑자사화는 뭐냐면 연산군의 폭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폭정이 이제 왜 일어났냐면,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인 이제 패비윤 씨, 그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살림 세력들도 뭐 물론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살림 세력이 이때 다시 또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신하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얘 좀 미친놈 같아라고 하면서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반정을 일으킵니다. 뭐 쿠데타죠, 일종의.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 중종을 왕위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중종을 왕위로 추대하는 거를 바로 이제 중종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종반정으로 왕이 되었어요. 중종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묘년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자, 보시면, 자, 이때 중종이 왕이 될 때 훈구 세력이 공을 세워요. 그래서 훈구 세력이 전국을 다시 이제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중종이 보니까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이 이제 조광조를 비롯해서 이 살림 세력들 다시 이제 조정으로 불러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종의 후원을 받은 이 조광조가 유교적 정치를 실현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뭐 조선의 3대 개혁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조광조의 그 개혁 정치는 교과서 166쪽에 나오거든요. 뭐 거기 왼쪽 날개에 나오는데,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수도 폐지하고 추천으로 인재 등용하는 현량과 실시하고 사림을 관리로 대교로 채용하면서 막 경연도 강화하고 서학도 보급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이게 반발한 중종.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이제 썼는데, 근데 뭐야 얘가 너무 인기가 많아. 그리고 그 훈구 세력도 보니까 얘 지금 너무 나대는데? 라고 하면서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미훈삭제라고 이게 뭐냐 하면, 야 얘네가 중종반정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왕이 될 때 훈구 세력이 공을 세운 건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얘는 아니잖아. 얘도 아니근데? 근데 얘도 아닌데, 근데 마치 자기네가 뭐 되게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것처럼 그 공을 세운 사람들 리스트에 있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얘네 이름 지워버려. 그래서 위훈삭제를 이제 주장을 하니까 훈구 세력은 진짜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모략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써지냐면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주초위왕 이게 뭐냐면 그 꿀로
나뭇잎에다가 주초유황 4글자를 쓴 거예요. 주초유황 이 4글자를 쓴 다음에 꿀로 쓰니까 그럼 벌레들이 여기를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글자가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나뭇잎을 물에 띄었는데 중종이 그걸 이제 보게 한 거예요. 모략이지. 그래서 근데 이 주초자를 합치면 요자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조자예요. 조위왕. 조가가 될 위자야. 왕이 된다고. 즉 조씨, 조광조가 지금 너무 왕이 저기 인기가 많으니까 왕이 된대. 자, 이게 조광조를 모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켜주지 않아요. 중종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지 않고 이제 그 조광조를 필두로 했던 그 살림 세력들을 다시 참하게 되는데 이걸 저희 기묘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을사사화는 이건 이제 명종 때 있었던 건데 이거는 그 아까 저기 여기 왕실의 외척 사이에 뭐 다툼이 뭐 흥구파 사이에도 있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대윤과 소윤 간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통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윤시영 제보, 유님, 대윤의 이제 유님과 그리고 소윤의 윤은영이 이제 외척 사이 이제 권력 다툼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듯이 저기 살림색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4가지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되 제일 많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리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묘사거든요. 이 기묘사는 교과서 166쪽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번의 사화를 겪었지만 이들은 진짜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선조태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좀비같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향약과 서원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 향약과 서원이 어떤 거냐면 향약은 말 그대로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향촌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와 이제 성리학적 이념들을 지키는 이런 약속들인데 이 향약을 만들어서 이제 사림이 지방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 세력을 이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성리학적 윤리학 결부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향약인데 이게 바로 향촌사회의 안정, 발전, 교화 이런 성격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방에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서 지방 사람들로부터 명망도 얻게 되고 향촌사회 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풍속교화, 사회적 향촌사회 영향력도 굉장히 커져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의 후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이 향약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세력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아마 향약의 덕목 4가지 뭐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예속상교, 그다음에 환난상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서원입니다. 서원은 사림이 이제 서원을 창설해서 향촌사의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원이랑 서원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사원은 절입니다. 절이고 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사 지낼다 할 때 그 서원이에요. 저희 책서자. 사원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말인데 뭐 사단과 서원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사원과 사원이 이제 그 한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서원은 이 서자는 책서자예요. 책서자. 그래서 이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의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선연의 제사 그리고 유생교육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이고 공론을 형성해서 중앙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촌사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 서원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황,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성리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후예들을 이제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후에 아시겠지만 이 사림이 나중에 이제 분열이 돼서 이제 붕당이 되거든요. 이제 분열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서원에서는 이제 그 붕당이 이제 나중에 뒷단에서 배웁니다. 이게 붕당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법붕자의 이제 그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파티예요. 붕당도 파티고 그 정당도 파티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그 다음 단어에서 지금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붕당의 근거지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백운동 서원과 이제 소수서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원인데 이제 뭐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명종이 이제 친필 편액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사액서원이 되어가지고 사액서원은 이거 어떤 거냐면 사액 그러니까 하사하다 액자를 뭐 이런 뜻이게요. 그러니까 그 국가로부터 서적, 토지, 노비 등을 이제 받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친필로 써가지고 이거는 무슨 서원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건데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이게 훗날 나중에 좀 조선 후기 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야 그니까 이거 서원 다 없애버려. 이거 완전 세금 축내는 거야. 그래서 야 사익서원은 부속 토지에서 세금도 내지 않았고 노비비 면역되고 그래서 이제 백성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서원의 노비가 되는 그런 상태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국고를 좀 갉아먹는 국고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훗날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정리를 하면 사림이 훈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4번의 화를 입었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선조 때에는 완전히 중앙정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됐던 것은 바로 향약과 서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이 사림은 훗날 이제 분열이 돼서 이제 붕당 정치를 하게 되는데 왜 붕당 정치를 하게 됐는지는 다음 단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사와 기묘사화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사림들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던 점. 그래서 이 사림도 훗날 이제 동인과 서인, 그리고 동인이 남인, 북인, 노론, 서론으로 서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붕당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